집값의 10%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10년 뒤 입주 당시 정해놓은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민간 사업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아 난항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국내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0월 초 출범합니다. 기존 플랫폼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금리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터넷 은행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이거 약간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누구나 큰 목돈 걱정 없이 자기 집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른바 누구나 집 프로젝트인데요. 드디어 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이제 발동이 됩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합의를 거쳐서 누구나 집 시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첫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거든요. 자, 이 누구나 집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예를 들어서 집값이 10억 원이다. 이러면 1억 원만 이제 보증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물면 일단 10년 동안은 쫓겨나지 않고 그 집에 임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에 예약해 놓았던 그 가격으로 본인이 우선 살 수 있는 우선 분양 매입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조금씩 이제 이 임대를 살면서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9억을 마련을 해서 10년 후에 자기 집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목돈 없는 사람들이 먼저 집을 사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은 보니까 이 화성의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총 6곳에 6천 가구 규모로 시행될 예정인데 이게 흥행이 있을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그런 지역, 네. 현재 인천 검단이라든지 또 화성, 의왕 이런 지역들은 서울 근교에서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뜨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로서는 상당히 그 매력이 당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업을 누구나 집 사업을 하려면 누군가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부 예산의 한도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국민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는 일부 돈도 빌려주고 땅도 마련해 주긴 하지만 결국 민간 사업자가 저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의 중요한 속담 중에 공짜 정심이 없다라는 말이 있고요. 한쪽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좀 음지가 되면 한쪽은 양지, 한쪽은 양지가 되면 음지, 그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일단은 10년 후에 자기 집을 현재 가격으로 확보해 둔다. 네. 그런 면에서 또 10년간 안심하고 쫓겨나지 않고 임대로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는 사람들은 10년 후에도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또는 뭐 폭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세로 넘겨줘야 된다. 그러면 주택 건설을 하는 건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별로 메리트가 없겠죠. 바로 이제 이 대목이 그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사업자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5% 연간 1.5%씩은 집값을 올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1.5%씩 올라가면 약 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이제 아파트 가격 상승 가격보다는 상승률이 쌀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이익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업자 입장에서 과연 이 20% 중에 대부분의 수익이
임차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적은 수익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대목에서 일단 정부가 시범 사업자를 모집해 보는데 그 사업자들 경쟁률이 얼마나 될지 이게 상당히 큰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주택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나중에 나 여기 더 이상 안 살래 하면 안 사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센티브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가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이러면 지금 10억 현재 시세로 10억인데 앞으로 1년에 매전 1년씩 1.5%씩 올릴 수 있게 하더라도 그러면 20% 정도 올라가니까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12억이 되는데 실제로 10년이 지나 보니까 이 집값이 20억이 됐다. 이랬을 때 그럼 이 사시겠죠. 임대인은 12억의 집을 사고 네. 나머지 8억은 그 임차인이 다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구조인데 문제는 집값이 12억도 안 되고 10억이나 또 8억, 7억으로 떨어져 있다. 예.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분양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페널티 없이.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집을 지어놨는데 집값 떨어지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 집값이 올랐는데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사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공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결국은 사업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값이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누이도 좋고 매부 좋을 수도 있고 특히 임차인이 더 좋지만은 근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상당한 미분양 또 주택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의 그 연쇄 도산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집값이 올라갔고 비교적 몫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물량 공급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누구나 집이라는 이름 그 자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게 하자 얼마나 참 좋습니까? 사실 집이 없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인구도 제대로 증가되지 않고 청년들의 고통이 큰데 문제는 우리나라 집은 목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한 미국은 모기지가 있어서 조금만 있어도 뭐 10% 또는 5%만 있어도 일단 집을 사놓고 천천히 그 대금을 갚아가는 이런 형식입니다만 우리나라는 목돈이 필요한데 이런 시대에 정부 여당에서 이런 누구나 집을 만들어서 10%만 일단 투자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자기 집을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10년간 살 수 있다. 이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그 프로젝트고 그렇죠. 네. 이게 이번에 이제 시험 사업으로 6천 가구가 나오는데요. 이 가구가 6만 가구 또 60만 가구 이렇게 된다고 볼 때는 적어도 이 패닉 어떤 그 영끌 투자 집이 내가 이번에 못 사면 이 생은 완전히 망했어. 이 생망이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과연 어느 정도 많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 네.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 정도로서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는 이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적다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좀 더 주는 방안으로서의 보완을 해서라도 누구나 집이라는 그 뜻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살려갔으면 합니다만은 시장 현실이 그렇게 뭐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이 제3호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 토스뱅크가 다음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토스앱 이용자만 흡수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네. 지점 없이 사이버 공간으로서 온라인으로서 금융 거래를 다 한다. 이래서 금융산업의 혁신, 금융산업의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가 허가해 준 이 인터넷 뱅크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카카오 그룹이 하는 카카오뱅크, 예. 또 그 KT라는 그 통신회사가 하는 K뱅크,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토스 저거는 비바 리파브리카라는 치과 의사가 만든 아주 독특한 회사예요. 그런데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뭐 대기업이 뒤에 다 뒷받침되고 있지만은 토스뱅크는 중소기업이 함에도 불구하고요.
기존에 있는 인터넷 뱅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뱅크나 카카오뱅크는 시작할 때 고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스뱅크는 요즘 우리가 자금 결제할 때 토스 합시다라는 소구가 있을 정도로 이미 1,000만 명 이상의 엄청난 고객을 갖고 있거든요. 고객을 모집하는 다른 노력 없이 은행 간판만 걸면 2천만 명 정도가 갑자기 고객이 되고 거기다가 좀 더 모으면 초대형 은행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진짜 제대로 된 인터넷 은행이 온다. 인터넷 은행의 강자가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그동안 관치금융으로 인해서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다 보니까 조금 고압적이고 좀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이런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혁명을 기려보자.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기 효과라는 것이거든요. 정어리가 사는데 매기를 풀면 더 큰 매기를 풀면 막 이래 그 정어리들이 정신없이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다 같이 잘 산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기 효과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매기 정도가 아니라 고래 효과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네, 토스가 매기가 될 거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신생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규제를 좀 예외해 주는 게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디나 그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해서 우리 어린 아기가 있으면 어린 아기한테 어른과 똑같은 군대도 갔다 와라, 뭐 생계비를 벌어와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면 적어도 규제에 대해서는 좀 열어줍니다. 특히 지금 가장 큰 규제가 그 가계대출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지금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농협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신용대출을 줄이고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은행에서는 그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도 대출을 자유롭게 늘리고 있는데 현재 토스은행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빨라서 그냥 정어리들을 그 촉진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정어리 잡아먹는 매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은행 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다 같이 지금 뛰어야 될 굉장히 중대한 변곡점의 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 있어서 약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지난달에 직원들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했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2%대 신용대출 금리가 나왔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많이 기대하는 것은요. 신용이 아주 높은 사람, 그리고 크게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 자생할 수 있는 고신용자, 이런 사람들은 매기은행이 생기건 고래은행이 생기건 또 있건 없건 관계없이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어중간한 중산층 이런 경우인데 신용 등급도 중산층쯤 돼 있으면 은행에 대출받기도 애매하고 저축은행으로 가기 애매한 그런 사각지대들이 우리나라 금융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저런 토스은행이라든지 K뱅크, 카카오뱅크들이 아주 뭐 중위급 정도의 평균 소득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집중 공략해서 중위급들은 지금 은행 대출도 못 받고 은행 대출 받을 신용 대출도 그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를 좀 집중 들어가서 중산층 중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것을 AI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밀 조사를 하면 금리를 대충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당히 기대가 큰데 그동안에 좀 카카오뱅크라든지 K뱅크에서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보다는 기존 은행들과 똑같은 흉내 내기를 해서 좀 비판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토스은행은 문자 그대로 그동안의 금융 사각지대, 어려움을 겪는 지대 이런 쪽에 치고 들어가서 우리나라 전체의 금융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총화가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계속해서 늘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자산 건전성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행의 가장 이제 중요한 기능은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빌려줬을 때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은행도 망하고 다 같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용이 높은 사람만 빌려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돼서 항상 잘 사는 사람만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금융산업의 고민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나 인터넷 은행들은
이 지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무장돼 있고 인공지능으로 무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실적은 좀 없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새로운 청년이 하나 나타난다. 그러면 금융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 잘 못 해줍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패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매달 조금씩 예금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앞으로 부도를 잘 안 낼 수 있다. 이런 미래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 사람에게 집중 대출을 한다면 은행도 부실이 적어지고 또 중산층도 금융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런 면에서 인터넷 은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죠. 대출 잘 받으려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군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가 김도혜 경제일기에서 꽤 오래전부터 좀 경계를 해왔던 것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물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뭐 우려를 했었는데 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석 그 차례상 차리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이렇게 추석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동시에 겹쳐 있는데요. 최근에 비도 자주 오고 이러니까 열매 맺는 과일들이 뭐 제때 제대로 생산이 못 된다. 이래서 이것은 뭐 거의 천재에 가깝죠.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도 하늘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과일류라든지 또는 뭐 해산물 이런 것이 공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국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각종 경기 부양책을 펴다 보니까 또 물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물류 대란으로 해서 외국과의 이 소통 이게 좀 차질을 빚는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번 추석 차례상은 지금 작년 대비 뭐 한 5 내지 6% 이미 상승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9% 정도 올랐을 수도 있다. 이러는데 뭐 전통 시장에서는 22만 원, 대형 마트에서는 28만 원, 평균치가 이래 나오는데 또 어떻게 차리냐에 따라서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크겠죠. 아무튼 좀 실험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야겠습니다. 네, 김태우의 경제일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